자, 첫 주차 과제입니다. 논리 구조를 연습하는 주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연습했던 논리 구조는 예시하고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예시가 나오기 전까지 읽고 푼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뭐 해결책은 뭐인지를 생각을 해본다. 자, It turns out that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뭐뭐임이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거든. 자, 뭐라는 사실이 드러났냐면 비밀, 우리의 최근에 연장된 수명 뒤에 숨겨진 비밀은 not 우리의 지네틱이나 자연 선택 때문이 아니라 but 무엇 때문이다? 끊임없는 개선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 수준에 만들어진 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일단 핵심 소재를 먼저 찾으면은 뭐 늘어난 수명 이런 거 같고 From a medic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의학적이고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수명을 위한 발전은 nothing less than은 뭐뭐뭐 못지않다. 그냥 뭐뭐뭐에 필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나 다름없다. 뭐뭐뭐나 다름없다. 이렇게 뭐뭐뭐나 다름없다. 게임 체인징 게임을 체인지한다는 말은 판도를 뒤흔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예시니까 그만 읽읍시다. 그럼 이 글은 인간의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전들이 주제가 되겠고 1번 위생이다. 너무 예시죠. 요거는 2번 뉴트리션도 마찬가지로 예시. 길어진 수명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인프라 얘기 아니고 5번은 아예 뭐 수명 늘어났다는 얘기 없으니까요. 22번 가겠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 많은 해양 생물들 무엇을 포함한 오이스터는 굴이죠. 굴이나 그래스나 피쉬를 포함한 이런 해양 생물들은요 의도적으로 월드 인트로듀스 도입이 돼요. 음식이나 부식의 통제를 위해서. with little knowledge는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이,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막 들여온다라 이 얘기야. 사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잡아주면 좋고 생선과 쉘피쉬 사실 끝났거든요. 왜냐면은 오이스터, 그래스, 피쉬 여러 개를 얘기를 해놓고 생선이래. 사실 그만 읽어도 돼. 근데 좀 더 봐봐. 생선이나 쉘피쉬는 have been 여기 나와있지. 의도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아쿠아컬처니까 어업을 위해서. 그래서 음식과 잡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탈출을 해서 토착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의 어떤 시스템이나 생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협이다. 마이너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연어니까 여기서부터 무조건 예시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뭐를 도입을 해왔더니 얘네가 문제가 되더라 라는 얘기거든. 의도적으로 도입을 해왔더니. 따라서 정답을 보면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Benefits of Recreational Ocean Fishing 일단 Benefit은 틀렸어요. 플러스라서. 이번에 방법들도 틀렸고 잠재적 가치라는 말도 틀렸어요. 오케이? 4번 Contribution of Ocean Farming to Food Supply 음식 공급에 대한 기여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가 안 느껴져서 틀리고 소재도 없죠. 그럼 5번 봐봐. 토착종의 전파 토착종을 유입해온다 이 얘기잖아. 얘가 퍼지는데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준대. 답의 후보가 5번밖에 안 남는데 아니 인간의 행위라는 말이 맞나? 일단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들여온다라 그랬잖아. 근데 모르겠으면 더 읽어보면 돼. 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가 생활로 하는 낚시 또한 인베이시브 스피시스를 퍼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업과 생계를 위해서 유입해오는 것도 외래종 전파시키고 취미생활 위해서 낚시하는 것도 외래종 전파시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이 뭘 하려다가 외래종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답 5번 맞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23번은요. 예시가 여러 개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비행기 승무원을 본다면 비행 안전 수칙이 주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비행기가 예시 1번입니다. 그럼 너는 알아차릴 거야. 그들이 그 구명조끼나 산소 마스크나 다른 물건들을요 홀드 가지고 있는데 like는 뭐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Piece of art being auctioned 경매되어지고 있는 예술작품처럼 들고 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서 왜 그것이 이 아이템들에게 관심을 주고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중히 다룬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식당으로 넘어가잖아. 얘가 예시 2번이거든. 그럼 사실 그만 읽어도 돼. 예시끼리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글은 그냥 물건을 소중히 다뤄라란 얘기야. 그래서 리스펙트와 조심을 통해서 중요성을 전달해라가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일단 1947년에 구체적인 연도니까 일단 예시일 가능성 높습니다. 데드시 스크롤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물건인데 어쨌든 이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설정했다. 찾는 사람한테 돈 줄게. 각각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근데 instead of 뭐 대신에 많은 추가적인 스크롤이 발견되어진 대신에 그 스크롤들은 그냥 torn apart 찢겨져 버렸어요. 리워드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가져가면 돈 준대 이러니까 이거를 찢어가지고 여러 개를 찾은 것처럼 뻥을 깐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9세기 중국입니다. 그럼 얘가 예시 2번이잖아요. 그럼 얘도 23번 지문하고 똑같아. 예시만 나온 거야. 종합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 봐봐. 중국에서도 인센티브를 줬어요. 공룡뼈를 찾는 사람한테. 그래서 농부들이 몇 개의 뼈를 그들의 땅에서 찾아서 그냥 갖고 간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각내버렸대. 그래서 돈을 벌었대. 그럼 1번하고 2번 예시의 공통점이 뭐야? 너 이거 해오면 돈 줄게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결과가 안 좋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24번의 주제는 뭐냐면은 리워드가 원래 목적하고는 반대로 작동했다.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25번. 숫자는요 만들어졌어요. 정확한 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빨 3개, 날짜 며칠 이렇게. 그러나 숫자의 양이 커지면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approximate는 대충 계산하다, 어림잡아 계산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는 어림잡아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은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시입니다. 자, 그만 읽읍시다.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숫자 커지면 대충 쓴다가 정답입니다. 정확하지 않게 쓴다. 따라서 정답 숫자의 창조 오답이고요. 1번, 2번 정확성의 거울이다. 여러분 정확성이라는 말도 틀렸고 거울은 뭔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이 글은 숫자가 커지면 안 정확하게 쓴다잖아. 그러니까 2번은 오답이죠. 3번 큰 숫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허용이 된다. 유연하게 한다. 대충 한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부터 어렵습니다. 고3 문제라서 자 갑시다. 사바나가 포즈가 중요한 단어예요. 제기하다 라는 뜻인데 문제를 제기를 한다. 일단 마이너스를 찍어주는 거야. 생태학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자, 생태학에서의 엑시오즘 아래 뜻 나와 있어요. 공리가 있다. 동격 대신데 뭐라는 공리냐면 완전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공식 원칙이 있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here가 이렇게 부사절로 나온 경우에는 뭐뭐뭐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두 개의 유기체가 정확하게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놈이 to do so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돼. 그러니까 두 놈이 같은 자원을 쓸 때 한 놈이 자원을 더 잘 효율적으로 쓴대. 그래서 결국에는 come to dominate 지가 지배하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죠? 이게 생태학에서의 공리야. 경쟁자는 공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온난한 지역에서는요 either 그 다음에 오어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나무가 지배하든지 grass가 지배한대. 이 둘 사이는 그럼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바나에서는 나무랑 grass가 공존해버린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문을 절반 정도 설명했고 후반부에는 해결책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물론 더 읽어봐도 괜찮지만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뭐가 문제야? 원래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경쟁관계인 것들은 공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사바나에서는 경쟁관계인데 얘네가 공존을 해버리는 게 문제다. 이게 문제야.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따라서 정답 보시면 1번 식물 사이의 전쟁이다. 요거는 아니야. 왜냐면 전쟁 자체는 마이너스가 맞지만 생태학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 2번 사바나 나무끼리 토양을 위한 이거는 좀 이상해. 토양을 위하는. 3번 사바나가 보물이냐. 3번도 틀렸고
4번은 읽어보면 마이너스가 안 느껴져요. 이거는 그냥 순환하는 집에 이거는 이상해. 마이너스가 안 느껴져. 내가 말했잖아. 글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느껴져야 된다고. 5번 봐봐. 이상한 동반자. 사바나의 플랜츠들이 왜 이상한 동반자야? 원래 얘네는 동반자이면 안 되는데 동반자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생태학자들을 혼란시킨다. 정답이 5번이죠. 혼란이라는 마이너스 선지까지 있으니까. 27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는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지를 찾아봅시다. 당신이 은행을 봐. Flashing screens at a broker test. 브로커 무슨 주식 브로커 이런 사람 나타내는데 그러면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영어 지문에서 그냥 그 자체로 마이너스 뜻을 가진 소재들이 몇 개 있는데 기후변화 같은 것도 그렇고 과부하라는 말도 그래요. 오버로드 과부하야. 과부하 무조건 마이너스. 정보 과부하는 너무 많은 거잖아. 정보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up against는 마주하다라는 뜻인데 그들이 마주한 정보 과부하예요. 그래서 when deciding 결정할 때 for example이 여기에 나왔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한 문장 읽고 예시야. 그럼 바로 답 고르기엔 좀 쫄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at the helm은 실권을 가진이라고 나와 있죠. 실권을 가진 사람, 현재나 잠재적인 사이즈, 순수익, 과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weighing, 평가하는 것은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네 기억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결국에는 뭐가 돼버린다? 압도돼버린다. 여기까지 마이너스야. 그럼 슬슬 뭐 뒷부분 플러스 안 나올 거야. 지문을 절반 이상 읽었는데 마이너스다라는 소리는. 그럼 이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그냥 뭐다? 정보 과부하야. 네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야. 알겠죠? 따라서 정답 보시면 정보 과부하가 클라우드가 동사로 쓰였어. 클라우드는 원래는 구름이란 뜻이야. 근데 동사로 쓰면은 구름처럼 가리게 하다,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마이너스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늘려준다. 플러스라서 오답. 3번 어떻게 하냐. 플러스라서 오답. 오케이? 5번 성공의 비결이다. 플러스라서 오답. 마이너스 플러스만 찾아도 1번, 4번 중에 찍어도 50%로 찍을 수 있습니다. 5번 줄여주냐?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를 줄여줄 수 있니? 얘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 관련된 얘기잖아. 그건 아니죠. 정답 1번밖에 안 됩니다. 28번 방사능, 쓰레기의 처리는 가장 핵심적인 환경의 전쟁터가 되었다. 오버리치 끊어. 미래의 핵파워가 싸워지는 뭐 하여튼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사성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얘기야. 환경론자들은 주장한다. 노 시스템, 어떤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다. 오, 여기 마이너스네요. 어떤 처리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든 미래든. 그래서 정부와 뉴클리어 인더스트리는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얘는 또 플러스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대중들의 의견이 taken into consideration도요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take into account, take into consideration 전부 다 고려라는 뜻입니다. 고려하다. 대중의 의견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상호적으로 허용 가능한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다시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뭐야? 얘들의 핵심 소재. 방사능도 아니고 방사능 쓰레기도 아니고 방사능 쓰레기의 처리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마이너스거든요. 하나 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용된 연료가 has been stored. 그냥 저장돼 버려. 핵 발전 시설에. 그것이 만들어졌던 핵 발전 시설에 저장되어 버리지만 이것은 그 나름의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다. 그럼 또 마이너스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읽어봐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이너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리. 방사능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봐봐. 방사능 힘이 원자력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이야. 맞아 보이지만 이거는 소재가 다르지. 원자력이 아니라 방사능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거냐가 핵심이야. 1번은 소재가 없는 거야. 2번 방법이면 플러스니까 오답입니다. 3번 no benefit까진 괜찮아요. 근데 파워 플랜트, 공장의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버리는지가 문제라고. 그래서 3번도 틀렸어. 핵 쓰레기를 처리하는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 4번이 정답이죠. 5번도 쓰레기 얘기가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다 어렵죠? 26번 때는 19세기부터 dullness, 둔함. senile은 노인이란 뜻인데 노쇠한이란 나와 있죠. the senile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노쇠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둔함, 그리고 그들의 고립과 후퇴, 과거에 대한 clinging, 집착, 그리고 세상의 일에 대한 무관심은 워가 동사가 되는데 senility의 증상으로 표현되어진다 해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노쇠한 사람이 가지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following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뭐 이후에 란 뜻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학술적인 담론, 노화에 대한 담론은요, 이것들을 노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고립이나 후퇴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노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은 노쇠한 멘탈 쇠락의 위치는, 자, 뭐가 아니다? 뇌가 아니라 사회다. 사회가 문제다. 어떤 사회? 이거 관계대명사야. 근데 뒤에 문장 길어져. 왜냐면은 뚜루를 묶어야 돼. 비자발적 은퇴. 나 일 더 하고 싶은데 자발적이지 않게 은퇴시켜버려.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전통 가족관계 단절을 통해서, 그럼 관계사절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스트립하고 오브가 나오잖아. 중요한 표현이니까 적을게.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A에게서 B를 빼앗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러면 the elderly,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회가 문제다 이 얘기야.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런 역할을 빼앗아 버리는 사회가 문제다. 오케이? 그럼 얘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플러스 안 나와요.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뭐야? 사람들이 노쇠해지는 이유 뭐다? 사회가 문제다. 따라서 정답 consort with는 뭐뭐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란 뜻인데, 나이든 몸과 함께 가는 나이든 마음이다. 몸과 마음이래. 사회 얘기 없으니까 1번 틀렸어요. 올드 에이지한 사회적 이미지, 이건 올드도 있고 사회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사회적 이미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해서 노쇠해진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 3번 연령의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나이 든 사람을 받아줄 나라가 없어서, 얘도 사회가 문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나이 든 사람들을 디클라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회적으로 퇴출당하는 게 문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difficulty 마이너스 나와요. 문제가 생겨요. 언제? 우리가 not 사람과 머신을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but 뭐 해버릴 때 assign to 하면은 A를 B에 할당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동화되어질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계에 할당해 버리고 나머지를 to people, 사람들에게 할당해 버릴 때, 자, 자동화될 수 있는 건 너 기계가 해, 나머지는 사람이 해, 이렇게 나눠서 봐버리면 문제래.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그럼 이것은 ends up ing, 결국 뭐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결국 사람들한테 machine like fashion,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 그냥 기계 모니터 감시해 라는 것을 예상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긴 기간 동안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그것은 우리가 되게 못하는 거래. 사람들이 잘 하지도 못하는 수십 시간 동안 기계 지켜보기 이런 거나 시킨다라 이 얘기야. 알겠죠? We require people,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복된 일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한다. 엄청난 정확성을 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다시 그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거래. 자, 그럼 여기까지 읽읍시다. 마이너스만 나오죠, 이 글도. 그럼 뭐다?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한 글이야. 그래서 1번 봐봐. difficulty는 맞아. 근데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자동화해서 인간에게 자동적인 일을 맡기는 게 문제다야. 2번은 benefit이라서 틀렸고, 3번 문제들, 이거는 뭐 마이너스 괜찮죠? unfit, 어울리지 않은 일을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할당하는 문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인간이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 틀렸고요. 5번 인간이 기계에게 주는 영향이다. 5번도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주차 과제